이번에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 큰일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그 전쟁에 개입을 한다. 지금 이런 내용까지 둘이 사인을 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6월 19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이죠. 오늘 7월 11일이에요. 그죠? 최근에 푸틴이 북한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까지 북한에 직접 방문한 게 이번에 간 것까지 합해서 딱 2번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도 좀 그 김정은이랑 푸틴이 몇 번 만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김정은이 러시아로 간 거예요. 자, 푸틴이 처음에 북한을 방문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7월 정은이 아빠. 그때는 정은이가 없었어요, 북한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 다른 나라 유학 중이었는데. 자, 푸틴이 처음에 북한 갔던 게 2000년 7월입니다. 무려 24년 전이에요. 이때 처음 푸틴이 대통령 되고 러시아 대통령 되자마자 2달 만에 2000년 5월부터 대통령이었는데요, 푸틴이. 그리고 2000년 7월 24년 전에 취임하자마자 북한으로 갔고 그 이후에 이번에 2번째로 간 겁니다. 이 정도로 자주 안 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자주 안 갔던 거야. 뭔가 지금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을 했겠죠. 그전에 이렇게 좀 젊을 때 너무 젊어. 지금이랑 얼굴이 완전 달라. 완전히 그냥 이 양반도 오래 해먹었어. 원래 저랬는데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옛날에 정은이 아빠 김정일이 만났을 때 이때 가가지고 북러 친선조약 이런 종이 쪼가리에 사인을 했어요. 북한이랑 러시아가.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앞으로 북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파트너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6월 19일에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24년 만에 푸틴이 북한에 가서 엄청난 조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뭔가 길어. 이게 뭐, 말로는 뭐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 내용이 뭐냐? 자, 예를 들어, 이게 외교에서, 국제정치에서 국가와 국가가 외교를 할 때 서로 레벨을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레벨을. 자, 예를 들어. 자,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 어떤 관계냐? 신시대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적 동반자 관계예요. 졸라 길어. 자, 그리고 러시아랑 인도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랑 북한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거예요, 이번에. 자, 특별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뭐가 있고 이거는 일단 둘째 치고요. 분명한 거는 이 말이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둘이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서 친하고 둘이서 지금 서로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저 그런 관계야, 지금. 한국도 다른 나라랑 맺어놓은 게 있죠. 자, 한국이 지금 호주, 페루, 캐나다, 베트남이랑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국이랑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덴마크랑은 포괄적이지만 녹색. 녹색 뭔가 있어요. 녹색 전략적 관계. 뭔가 뭐 환경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원래 외교적으로 이런 걸 해요, 원래.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전략에 높은 거, 한국이 맺은 전략에 높은 거 지금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랑 뭐 앞에는 뭐 다를지 몰라도 결국엔 뭐야? 동반자 관계다. 아니면 전략적 관계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랑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 관계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요 얘기까지 또 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한데, 공식적으로 외교부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저런 걸 우리가 레벨을 나눠 놓은 건 아니다. 모든 나라가 중요한데 이 나라의 성격, 이 나라와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 성격, 협력의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있을 뿐이지 레벨가 다르다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외교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좀 레벨이나 다름없긴 합니다. 까보면 결국은 레벨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덴마크 입장에서 야, 우리도 시불에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들어가야지 왜 우리는 이런 뭐 전략적 관계야, 그냥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그냥 관계야 우리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레벨로가 더 낮은데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가 굳이 정부기관이 이렇게 레벨로 나눠놨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어찌되었든 자,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결국에 뭐냐? 대놓고 우리 북한과 러시아는 함께 미국을 겨냥하겠다. 대놓고 이런 거예요. 일단 이번에 둘이 만나가지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다극화 체계를 구축하겠다. 국제정치에서 전 세계 이제 이 지구의 질서를 분류할 때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극체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의 극,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계의 질서가. 미국 혼자서 개깡패. 예를 들어 1991년에 소련이 망했어요. 전 세계에 이제 하나의 질서. 오로지 아메리카. 오로지 미국 하나의 질서. 요런 걸 이제 단극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국가가 급부상해가지고 이제 맞다 이럴까요?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이제 두 개의 극으로 나뉘었다 예를 들어. 근데 중국은 양극체제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 양극체제에 걸맞는 거는 소련 때죠. 소련.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 요럴 때 보통 양극체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다극은 뭐냐? 더 쪼개졌다 이 말이야. 더. 자,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아니면은 뭐 브릭스, 상하이 경제협력 뭐 기구, 뭐 아세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모로 아무튼 하나의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가 얘네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못해. 다 얘네들마다 목소리가 존나게 있고 미국도 이 목소리를 안 들어주면 안 돼.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다극화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방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저런 걸 맺었는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뭘 추구하겠다고 얘기했다? 다극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했다. 미국의 말빨이 잘 안 먹히게끔 전 세계의 질서를 쪼가리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북한 러시아가 만나가지고 저걸 맺으면서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건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은 자,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그 내용 서로 이제 관계를 좀 맺은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제4조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 쌍방 러시아나 북한이죠. 이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국가 특정 하나의 국가든 여러 국가한테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에 처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타방 상대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원조를 제공한다.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자, 이거 뭐예요? 그럼 내용이 지금 전쟁이 만약에 나면 북한도 러시아를 원조해주고 러시아도 북한을 원조해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로. 자, 옛날에 1961년에 소련이랑 김일성이가 서로 북한이랑 소련이 조선 북한은 지들 조선이라고 하니까 조선-소련 조소동맹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때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전쟁 터지면은 바로 원조하고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조약이 이때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 러시아한테 요구해요. 김영삼 정부 때 1996년인데 이때면 러시아가 생겼을 때죠. 소련 붕괴되고 이때 한창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생긴 러시아가 미국한테 싸바싸바 많이 하고 그동안 외교관계 제대로 수립 안 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한테 싸바싸바 많이 하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야 러시아야 우리 대한민국하고 잘 지내야지. 근데 보기 흉하다? 뭐가? 요거. 보기 흉해. 이거 좀 폐기하자 이번에. 해서 러시아랑 한국의 관계가 달달할 때 이걸 폐기를 해요 러시아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소련이 아니다. 러시아하고 저건 소련 때 맺은 거니까 이제 소련 없어지고 소비에트 연방 없어지고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됐으니까 우리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소련 망하고 나서 개혁개방 더욱 본격적으로 하고 다양한 수많은 국가들과 관계 개선도 하면서 이런 것도 폐기하면서 좀 사바사바하게 가겠다.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96년도에. 근데 이번에 다시 부활시켰다. 요게 중요한 거죠. 96년에 폐기된 문서의 내용이 2024년에 부활됐다. 요렇게 또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뉴스 뜨자마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죠. 이분 되게 오랫동안 외교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제 좀 딜을 건 거죠. 우리 한국 정부가 러시아한테 압박을 준 거예요 실제로. 그러자마자 푸틴이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잖아.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푸틴이 바로 한국한테 경고를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거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뭐 협박한 거예요. 협박한 거야 사실상. 그죠?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이 상황들이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나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저런 얘기를 하시고 푸틴도 또 이런 협박을 하고 요게 전부 다 6월 중순에 일어난 겁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랑 주러 한국 대사. 주러 한국 대사라는 거는 러시아에 지금 계시는 한국의 외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주러 한국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뭐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엄청 따졌대요. 막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이 안드레이 루덴코. 이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교관 만나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북한이랑 러시아가 이번에 동맹조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는. 왜 한국 니네 정부 고위직들이 지금 반러시아적 발언 좀 이따위로 멘트 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너네 한국 정부 지금 한반도와 관련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안 그러면 이제 뭐 실수하는 거라고 푸틴도 얘기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러시아가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자 어찌되었든 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전략적으로 서로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를 표한다. 우려를 표한다. 요새 바빠요. 요새 별로 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바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미국 국내 문제도 시급하고요. 전 세계에 지금 그 미국과 관련되어 가지고 머리 아픈 일도 많아요. 바이든 정부의 지금 지지율은 점점 떡락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바빠. 그래서 일단 그래 알겠어 우려를 표해. 일단 나중에 보자. 나중에 우리 대선 때문에 바쁘다. 요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러시아랑 북한이 저렇게 조약할 게 뭐가 이상하냐? 이상할 건 아니지 않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 같은 건 맞는데 얘네 옛날부터 원래 친했으니까 뭐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오늘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소련의 깃발이 붉은 광장에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내려오고 러시아 연방공화국 국기가 올라가죠. 그렇게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붕괴됐습니다. 그죠? 이 이후에 러시아라는 국가가 성립이 됐어요. 소련이 러시아죠. 사실상 그죠? 근데 그 러시아가 북한과의 사이가 엄청나게 더러웠던 건 아닙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북한과 무슨 러시아가 거의 쌩깔급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러시아가 두 손 두 발 다 걷어서 북한을 위해서 미친 듯이 너무너무 도와줘야 해 이랬던 것도 아닙니다. 흐름을 보면요. 항상 흐름을 보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보면 요런 패턴이에요. 요 근래 한 30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부터 한 30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굶어 뒤질라 그러네 진짜로 이때 좀 도와줄게 좀 요런 느낌. 왜?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반려견 훈련할 때 반려견 밥 안 먹이고 사료 들고 운동장 가가지고 훈련시켜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배고플 때 사료로 바로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보상해주고 그래야 개가 이제 좀 훈련이 잘 된다. 그런 감성이야.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에요. 반려국가. 반려국가 드립을 치네 아무리 그래도. 자 지금 요 근래 30년은 그랬어요. 굶어 죽기 직전에만 이제 좀 도와주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지금 러우 전쟁이 진행 중이고 2022년 2월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방 끝날 거다. 러시아 군사력은 진짜 개털이었다 이러면서 그냥 뭐 반년 만에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2024년 2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도 힘들고 러시아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둘 다. 그리고 미국도 힘들어요. 그리고 유럽도 힘들고 대한민국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짜증나. 물가도 물가대로 오르게 하고 식량도 식량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전쟁 이전만큼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 세계에 영향이 있는 전쟁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이번에 사진 잘 찍더라. 이거 크렘린궁에서 찍은 건데 러시아 관계자가 사진 잘 찍어. 이렇게 딱 절묘하게 그냥 딱 북한 인공기랑 이제 러시아 국기 딱 있을 때 찍고 이제 사진 잘 찍어요. 급한 거야 지금 이제. 러시아가 너무너무 러우 전쟁에서 힘든 거가 매한 거지기 때문에 북한이랑 국가의 도움까지도 필요해진 겁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급하면은 북한의 도움까지도 필요해졌겠습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북한한테 뭐 예를 들어 뭐 유엔 난민기구 뭐 유엔 난민기구 아니면 유엔 뭐 기아 프로젝트 뭐 아니면 유엔 뭐 다양한 어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이런데도 북한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요.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북한이. 근데 지금 얼마나 급하면 지금 얘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자, 북한 무기가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북한 무기가 좀 허접하고 아주 좀 기본적인 뭐 그런 그 무기들이긴 한데, 그리고 미사일이나 포탄도 에라가 많아. 조금 좀 그 하자가 좀 많아요. 이번에 저 뉴스 보셨죠? 러시아 그 군대에서 저 북한산 그 포탄 쓰다가 쏘는 즉시 터져가지고 군인 3명 죽었다며, 러시아 군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좀 에라가 많아, 에라가. 가성비는 좋은데 좀 하자가 많다. 어찌됐든 지금 러시아가 본인들이 생산할 무기들도 돈이 좀 들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도 인건비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포탄이라던가 무기라던가 미사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라던가 원자재라던가 다 돈 아닙니까? 정부의 돈이고. 근데 이럴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아마도 북한한테 여러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 줄 테니까 꽁으로 좀 보내줘봐. 아니면은 뭐 식량 같은 거 좀 줄 테니까 좀 직거래. 옛날에 원시 시대 마냥 물물거래 있잖아요. 물물 교환. 좀 그런 거 이제 기술 주는 대신에 아니면 식량 주는 대신에 요런 거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라던가, 좀 당근 감성 요런 감성으로 좀 좀 딜하지 않았을까, 요렇게 좀 강력히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그리고 러시아가 징병을 많이 했잖아요. 징병을 많이 했는데 남성 위주로 이제 징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들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작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러시아 전역에 여러 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던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뭐 아스팔트 깔고 보도블록 새로 깔고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지금 여러 현장에서 480만 명 일손이 부족했다. 작년 23년 한 해에만. 러시아가 이 정도로 인력난이 있어요 지금.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야. 마침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 하려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일하잖아요. 이번에 아마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이를 만나서 요 일선 부족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더 보내달라, 요런 것도 딜을 뒷구녕에서 했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 전락에. 대신 지금 북한은 뭘 얻어요 지금? 자, 요 최근이 지금 솔직히 북한 경제 개판으로 알고 있잖아요. 개판이긴 개판이에요. 전 세계 평균 보면은 진짜 개판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 쟤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세멘을 갖고 오고 공그릴을 어디서 갖고 오고 아스팔트를 어디서 얻어오길래 도대체 그래도 저거를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좀 커팅도 해요. 가세 갖고 와가지고 2022년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22, 23, 24년 요 한 2년 반 사이에 건물도 추가로 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토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식량난도 개선되었다는 얘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요. 요 근래에. 아마도 러우 전쟁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만큼 식량이라던가 아니면 원자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외화를 벌어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구매해 왔다거나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랬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야, 나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거 배웠잖아 세상에. 우리가 고시카리 쌀도 고시카리 품종 쌀이 있고 뭐 다양한 뭐 그 쌀 품종이 있잖아요. 그죠? 밀도 품종이 또 다양하대요. 근데 지금 북한이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으면은 품종 개량을 할 어떤 그 돈이라던가 그 연구원들이 돈 받고 뭐 그런 것도 많이 뒤처져 있대요. 그래서 야, 무슨 외교를 할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밀품종을 받았대. 새로운 밀품종도 받았대요. 아니 얼마나 지금 품종에 대한 그것도 진전이 없으면은 저것까지 받았다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은 기존에 본인들의 이제 농촌진흥청 같은 거 쟤네도 있을 거냐, 북한 애들도. 주기적으로 이제 외교하면서 그런 거 이제 썩고 좀 돈 좀 주고 이제 좀 요것도 하고 싸바싸바 하면서 좀 계속해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처럼 매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제 좀 괜찮은 좀 수확량이 좀 이빠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물품종이 좀 구린가 봐요. 아직도 수확량도 저조하고 이번에 좀 요거를 몇 년 전에 받아왔대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대. 밀농사가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거의 우리 조카 예전에 내가 플스2 할 때 그 플스2를 바라보는 우리 조카 표정이야. 정말로 너무너무 지금 급해? 너무 관심 많아? 너무너무 관심 많아요 지금. 러시아 가가지고 지금 와 이거 뭐 비행기 보자마자 전투기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 지금 김정은이가 뻑 갔어 지금.
자, 무기기술과 군사기술. 우리나라 솔직한 얘기로 나로우 아시 나로우. 자, 나로우. 솔직히 나로우 1차 쏘고 그랬을 때 뻥뻥 터지고 중간에 나중 가서 성공된 거 아니에요 이거. 1차에 바로 성공 안 됐어 우리나라도. 나로우가 뭐야? 사실상 로켓이에요. 로켓 추진체. 요런 추진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뻥 안 나고 끝까지 이제 고도 정상적으로 이제 쭉 올라가야 하고 중간에 뻑 안 나고 뻑 나가지고 펑하고 터지잖아. 스페이스 X 같은 것도 봐봐요. 뻑 나가지고 뻥하고 터지잖아요 공중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뻑 안 나게 하려면 추진체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처음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서 러시아랑 사이 달달할 때 러시아 기술자도 돈 주고 사와가지고 배운 거예요 처음에. 미국이 잘 안 알려주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런 그 우주항공 쪽에 저런 로켓 추진체 이쪽에서 아직도 좀 괜찮긴 합니다. 아마 이런 지원도 최근에 정은이가 이거는 진짜 지금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만약에 그것까지 받았으면은 진짜 큰일이다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거 없죠. 지금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이돌 팬미팅 간 거냐 미사일 구경하고 지금 전투기 구경하고 눈이 떨어지질 않아. 이거 영상도 내가 봤는데 세상에 막 통역 쳐다봤다가 이 삼촌이 막 말해 러시아 말로 샬라샬라 그러면 러시아 말로 샬라샬라면은 눈이 휘둥그레. 이 삼촌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뭔데? 이 버튼은 뭔데? 이 버튼은 뭐냐 말이야. 그래. 그래서 해석 그리고 요 번역하는 사람은 쳐다봐. 야야야. 이건 뭔데 그래? 이건 뭔데 그래서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상 실제로 보면은. 자, 이번에 아무튼간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이번에 회담을 하고 끝날 때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죠 공개적으로. 뭐야 그 연설대에 서가지고 막 둘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서 푸틴이 마침 평양에서 기자회견 할 때 우리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원을 여러 가지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명백히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안 위반입니다. 분명히 위반이에요. 보리보리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를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죠. 그 전부터 위반하던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도 한창 잘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으로 얘네 굶어 뒤질 때 준다 그랬잖아.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다. 둘째로 그리고 굶어 뒤질 때 주었으니까 말도 잘 들을 거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채택을 했던 거죠. 이번에는 명확히 제재예요. 근데 명확히 제재. 이거고 뭐 인도주의랑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생각보다 여기 둘이 막 그 유엔에서 막 미국 중심으로 북한 막 제재하자 그럴 때마다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하고 안 그래요. 생각보다 안 그러고 좀 그 따라갈 때는 따라가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은 유엔에서 미국한테 지랄을 하려면 얘네도 미국이 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유엔이란 기구에서 하자고 했다면은 얘네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미국도 나중에 위반할 때가 있거든. 미국도 솔직한 얘기로 객기 부리고 본인들도 모순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외교하다 보면 원래 그래. 외교나 국제정치가 어떤 그 모순이라던가 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는 대놓고 그냥 유엔이고 뭐고 알바노고 우리 러시아는 급하다. 좀 그런 거죠 이번에는. 지금 북한이 원하는 세상은요. 중국 러시아랑 미국이 옛날 때 냉전처럼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 미국 진영 대 공산 진영 이렇게 옛날처럼 냉전 체제가 되기를 바래요. 완전히 이 지구가 미국 대 중국 러시아 이런 구도로 아예 싹 다 갈라져. 이 갈라진 구도를 원합니다. 왜? 갈라지면 이제 강대국들이 네 편 내 편 빨리 내 편을 더 긁어 모으려고 서로 난리치겠죠. 그럼 북한을 자기 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세력이 한쪽에서 생겨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본인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인도주의고 지랄이고 상관없이 이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꼬라지를 지금 전락에 원해 지금 북한은. 이걸 원해 지금. 제발 더 싸우고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계가 더 갈라지고 더 싸우고 완벽하게 갈라져가지고 우리 북한의 중요성을 느껴. 그리고 우리 돈 좀 줘. 이거를 전락에 원한다 지금 북한은. 점차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국제정치에서 뭔가 꼴도 보기 싫은 게 있어. 예를 들어 북한이야. 그럼 밀어버려라 그냥. 그냥 치워버려라. 그냥 뭐 쌩까버려라. 뭐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라.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쟤네가 그냥 존재하면서 이 같긴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최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많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쟤네 없앤다고 무조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상 유지가 최선일 때도 많다. 정말 많다. 지금 만약에 미국 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만약에 편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구도가 완벽하게 진짜 갈라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좋을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우리 무역하죠? 옛날에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소련 때 둘 다 우리나라랑 수교도 안 하고 쌩까고 살았어요. 둘 다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대화를 하면서 수교를 한 거야. 저 중국 러시아란 나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교한 지 그래봤자 한 30몇 년밖에 안 됐어요. 무역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뭐 수출입을 하고 이런 것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길지가 않아요. 아무리 중국이란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물건을 구매하는 게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 우리도 뉴스에서 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역이 점점 떨어지면 필요 없는 겁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팔아먹을 거는 최대한 팔아먹어야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만약에 미국 대 중국 러시아 구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혔다. 그러면 우리도 쌩까야 됩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굳이 구태여 이 둘로 완전히 세력이 양극화돼가지고 갈라지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저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아, 드디어 내가 졸라 싫어하는 중국, 내가 졸라 싫어하는 겉으로는 러시아지만 속은 저 공산주의자일 거야. 저 소련 쟤네들 푸틴 쟤도 공산주의자다. 이런 어떤 이상한 그 마인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둘 다 쌩깠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갈라져서 이거 앞으로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죠. 지금 살 날이 길게 남은 청년들, 이런 청년들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취업난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질 않는데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됐다. 북한은 개돈 탔다.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더 넓게 보고 길게 봐야 된다. 자, 근데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달달해. 너무 달달해. 지금 김정은이 너무 달달해요. 그죠? 푸틴이랑 이렇게 친해 보일 수가 없어. 그죠? 둘도 너무 달달해. 여기도 달달하고 여기도 달달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 정말 달달해 보여요. 그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근데요, 오늘 인간 간다요, 정말 국제정치에 제대로 된 오늘 영상 오늘 만듭니다.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중국 둘 다 사이가 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달달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새벽구름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처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갱가 학성이와 겨루 사서 배부른다 람쥐 진우파 영민차 김도훈 시우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